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입니다. 자, 7단원 실력편 문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본편에 비해서 방정식을 푸는데 좀 독특해. 그래서 지금 문제 하나하나마다 선생님 설명해주는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푸는 방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왜 이렇게 식변형을 하지?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 관점에서 강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되겠어요? 자, 문제는 많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기본편의 첫 번째 문제, 7-6번 문제는요. 절대값이 있는 경우랑 가우스가 있는 형태의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이건 앞에 기본편을 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절대값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가우스가 아니라 가우스 X가 아니라 가우스 X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절대값 있는 거 어떻게 풉니까? 절대값 내부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얘를 푸는 방법은 첫 번째, X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지? 두 번째, X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눠서 푸냐고 물으신다면 여기에 절대값 X가 있으니까 절대값 내부가 0이 되는 값이 X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면은요, 우리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아니라 플러스 3X 플러스 1의 절대값 이퀄 1이 되고요. 요걸 풀면은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값이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풀면 되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푸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이걸 쫙 풀면 끝나는 건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했지만 이제 요 절대값이 있는 걸 또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절대값 내부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깝깝하잖아. 근데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은 절대값 동그라미가 1이야. 그럼 동그라미가 뭐란 뜻이야? 뿔마 1이란 뜻인 거지, 이게. 그죠? 어떤 것은 절대값이 1이란 말은 그 어떤 건 1 아니면 마이너스라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가 뭘로 풀어지냐면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1을 풀면 되고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된 두 식을 풀면 되니까 식이 사실은 4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1.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풀면 다 이제 근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은 하나지만 방정식은 4개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요 전제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푸니까 1이 사라져서 x제곱 플러스 3x는 0이니까 이때 x값은 0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요건 둘 다 만족하죠. 0은 만족하지 않습니다만 0은 안 되는구나. 0은 안 되고 마이너스 3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0 넘어가면은요, 이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 돼서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는 0이 되는 거니까 만족한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부터 얻은 식은 마이너스 1, 2, 3이 얻었어요. 자, 오른쪽도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1, 1 없애고 나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니까 x는 0이거나 3이 되는데 0 이상이니까 둘 다 답이 되고요. 이거 넘어가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0이니까 이 식은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따라서 x는 1 또는 2가 돼서 답이 뭡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 7개가 전부 답이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네. 이걸 뭐 이제 쉽게 쓰려고 x는 0, 뿔마 1, 뿔마 2, 뿔마 3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제 고등학 교육 과정은 사실은 뿔마를 잘 안 써. 그냥 우리가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쓰는 것 뿐이지 그냥 다 써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상관없습니다. 됐죠? 자, 가우스 문제. 이 가우스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이 가우스 관련된 모든 문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이론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다 풀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문제는 2x제곱 빼기 x제곱은 2라고 하는 이제 여기 가우스 있는 걸 푸는 건데 앞에 문제는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쌤께서 아까 지난 시간에 요 가우스 문제를 풀 때는 요 값이 정수가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뭐 우리 예제 문제 풀 때 보면은 이 지난 단원에서 x가 0부터 2 사이야. 그러면은 0부터 1까지, 1부터 루트 2까지, 루트 2부터 루트 3까지, 루트 3부터 2까지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단 말이야. 왜? 그때마다 x제곱이 정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문제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x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풀려면은 범위를 뭐 쪼갤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 보입니다만 가우스가 있는 모든 문제를 푸는 고급 테크닉이 뭐냐면은 x는 지금 뭐 정수일지 아닐지 몰라. 하지만 가우스 x는 무조건 정수가 됩니다. 요 n은 정수야, 정수. 그러면 이런 관계로 표현해 주세요. 가우스 x랑 x는 항상 뭐가 큽니까? 얘를 넘지 않은 최정수니까 얘가 더 클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무조건 크고요. 또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같습니까? x 자체가 정수이면 x나 가우스 x나 동일한 값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x는 항상 가우스 x에다가 플러스 어떤 알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와 가우스 x의 관계는 항상 x가 더 크다니까, 크고 낮다니까.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이걸 등으로 표현하면은 x는 가우스 x에다가 뒤에 찌끄레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알파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0일 수 있습니다. 언제 0이야? x가 정수면 x나 가우스 x는 똑같기 때문에 알파는 0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파는 음수일 수는 없어요. 왜? 무조건 얘가 더 크니까 얘에다가 양수값을 더해야지만 되는 거야. 그런데 뭐는 될 수가 없냐면요. 1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이거 1이 되면은 3은 그치? 이게 무슨 정수니까 정수 플러스 1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같을 수가 없는 거지. 그지? 3의 가우스를 씌우면 그냥 3인 거야, 그냥 이거는.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뭐 3.9 같은 경우는 가우스 3.9에다가 플러스 0.9를 하는 겁니다. 이 값은 3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러는 거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고, 요걸 이제 뭐 줄여가지고 그냥 m 플러스 알파라고 쓰는 경우도 일반적이고,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모든 숫자, 실수는 정수 부분, 그리고 소수 부분,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가우스 문제 전부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모든 가우스 문제는 x를 m 플러스 알파, 단 n은 정수, 단 알파는 0 이상 1 미만. 자, 요 테크닉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이때 요 n이 뭐냐면요. 가우스 x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방법으로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습니다. 원리를 알겠습니까? 가우스 x는 넘지 않은 최정수니까 x와 가우스 x 차이는 항상 0. 얼마 차이 나는 거야. 네. 그래서 요걸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게 푸는 거예요. 2x제곱은 이거랑 무슨 관계가 맞더니 요게 이제 x제곱이니까 요거 x제곱을요 n 플러스 알파 형태로 한번 놔보는 거야. 이게 지금 x가 아니라 x제곱 형태니까. 그러면 요거는 2n 플러스 2알파가 되고요. 빼기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n이 되는 거고요. 요 값이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르는 문자가 n도 모르고 알파도 모르고 식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래는 못 푸는 거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n은 무조건 정수고요. 알파는 무조건 0에서부터 1 사이 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거 정리하게 되면은 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n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플러스 2알파가 되고요. 이게 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푸는 거야. 근데 이 n-2가 뭐라고요? 무조건 정수인 거야. 2알파가 뭐라고요? 알파가 0 이상 1 미만이니까 요거 2알파 값은 무조건 0 이상 2 미만이 되는 거야. 근데 요거 두 개를 더한 값이 0이란 말은, 그쵸? 얘도 정수란 뜻인 거야. 정수에다가 뭘 더하면 0입니까? 당연히 정수에다 정수도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값은 요 2알파가 뭐일 수밖에 없어. 0이거나
1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알파가 0이거나 2분의 1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랬을 때 요게 뭐가 되냐면은 자 알파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여기 얼마가 돼야 돼요? 요때 n은 2가 돼야 됩니다. 자, 요 값이 2분의 1이면 이 알파가 1이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요 n 값은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x가 뭐란 뜻이야? x제곱이 뭐란 뜻이야? n 플러스 알파니까 이게 2란 뜻이에요. x제곱이 뭐란 뜻입니까? n 플러스 알파니까 2분의 3이란 뜻인 겁니다.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지금? 1.5란 뜻이야. 근데 우리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x를 구하는 거잖아. 따라서 뿔마 루트 2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 x를 구하는 거잖아. 뿔마 2분의 3의 루트를 씌우면 분자분의 루트 1을 곱하니까 뿔마 2분의 루트 6이 돼서 답은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푸는 방법 알겠습니까? 이 푸는 과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못 푸는 거야. 근데 지금 설명했던 요 테크닉을 알고 있으면 가우스 관련된 모든 방정식 다 풀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나눠가지고 정수는 정수고 소수는 0 이상 1 미만을 이용해가지고 식을 세워서 푼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됐습니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수, 복소수. 이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네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너무 많이 맞잖아. 그지? 또 해볼까?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1.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하고 똑같고 오메가 바하고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n이 오메가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의 2n제곱이라고 할 때 이것의 값을 구합시다. 한마디로 하면 이거 f1을 집어넣으면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의 제곱 2를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의 4제곱 3을 대입하면은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의 6제곱. 자, 이걸 구하는 문제인 거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하더라? 이게 특징이 보입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이 식에서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건 뭐야? 마이너스 1인 거죠. 플러스. 자, 두 번째 거 오메가 제곱 플러스를 뭐가 똑같습니까? 마이너스 오메가하고 똑같은데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4제곱이 뭐야? 그냥 오메가하고 똑같은 거죠. 오메가 제곱 1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이 3일 때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잖아. 1 플러스 1분의 1. 이거는 플러스 2분의 1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값을 전부 다 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 20까지 구하면은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한 느낌이 들잖아.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식이 제곱, 세제곱, 특히 뭐 세제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칙성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식을 한번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요 오메가 n제곱은 요 n이라고 하는 게 3의 배수이냐, 3 나눠서 나머지가 1이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냐에 따라서 오메가의 n제곱은 이 경우는 1이고 이 경우는 오메가고 이 경우는 오메가의 제곱으로 딱 고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오메가의 2n제곱이 분자에 들어가 있잖아. 근데 n이 3의 배수면 오메가 2n제곱 역시 1인 거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보고 오메가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거는 오메가의 제곱의 n제곱이 잠깐만요. 3k 플러스 1이니까 이거 뭐가 됩니까? 오메가의 n자리에 3k 플러스니까 6k 플러스 2가 되는 거 이거 오메가의 제곱하고 똑같은 겁니다. 됐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오메가의 제곱 이게 3k 플러스 2가 되면 이 3k 플러스 1을 여기 n에 대입하게 되면 값은 오메가의 6k 플러스 4가 되고 이거는 오메가의 1제곱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항상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야. n이라고 하는 게 여기 속하면 무조건 이거는 1, 1. 여기 속하면 얘는 오메가, 얘는 오메가 제곱. 여기 속하면 얘가 오메가 제곱, 얘가 오메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야? 무조건 이것이 반복되는 거야. n이 4가 되면은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5가 되면은요, 똑같은 겁니다. 6이 되면은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 세 덩어리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이걸 20개까지 구한단 말은 18개까지는 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몇 번 반복됩니까? 6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19번째, 20번째, 19번째, 20번째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2개가 있어서 답이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9만 있으니까 마이너스 1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푼지 알겠어요? 자, 되겠죠?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7-8번. 우리가 앞단에 배웠던 나머지 정리와 비슷한 느낌이야. 다항식 fx가 x의 20제곱 어마어마하다, 그지? ax의 10제곱 플러스 b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1일 때, 이거 일단 우리가 익숙하게 배웠던 이거 해볼까요? x의 20제곱 항등식 ax의 10제곱 플러스 b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몫은 px인데 이게 아마 18차식이 되겠네, 그지? 그리고 플러스 나머지 x 플러스 1. 자, 이거는 되겠어? 요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놓고 고민을 하는 거야, 지금 문제가. 이랬을 때 a, b를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인데. 자, 보통 이런 거 풀 때 이제 px가 차수가 작으면은 뭐 이 px를 갖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되는데, 항등식 풀면 돼. 이거는 18차식이니까 풀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풉니까? 여기에 어떤 특정한 값이 0이 되는 값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냐면은 요게 0이 되는 어떤 특정한 숫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근데 얘가 0이 되는 어떤 특정한 숫자를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이런 거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언제 0이 될까? 그때 x는 근해 공식에서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3i. 자, 이렇게 생긴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막 이걸 20제곱 하려니까 너무 끔찍하잖아.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나오는데 요거 중에 하나를 쌤이 알파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여기 알파는 허수인 거야, 허수. 그래서 그 알파를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여기는 알파의 20제곱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a의 알파의 10제곱이고요. 여기는 b가 되고 여기는 알파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1인데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알파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를 풀면 되는 거야. 되겠어요? 근데 이걸 뭘로 풉니까? 바로 복소수의 상등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왜냐면 알파가 복소수이기 때문에. 모르는 문자 a, b 두 개, 식 하나니까 풀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알파 20제곱 구해잖아. 그지? 근데 이 알파가 원래 뭐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만족하는 근을 알파라고 놨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만 봤지, 그지? 이 식 양변에 뭘 곱해? 알파 플러스 1을 곱하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알파의 20제곱은 알파의 18제곱 곱하기 알파의 제곱인데 알파 18제곱을 6제곱 하는 거니까 1이므로 뭐가 됩니까? 이건 알파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 알파가 되는 거고요. 알파의 9제곱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그렇죠? 알파의 9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네, 플러스 b는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풀면 되는데 알파 제곱 자리에 뭐 대입할 수 있습니까? 알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 식은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b는 알파 플러스 1로 쓸 수가 있고 알파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 그냥 한쪽으로 넘겨볼게요. a 알파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때 알파가 허수입니다, 허수. 그래서 a가 얼마가 됩니까? 복소상등에 의해서 a는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b 플러스 0이 되기 때문에 b는 2가 될 수밖에 없고 a는 0, b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네. 나머지 정리 형태가 나와 있죠. 자, 오늘 마지막 문제 7-9번입니다. 자, 더더욱 복잡해 보이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문제예요. 0이 아닌 세 복소수 알파, 베타, 감마가 이게 만약 실수면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다음 0이면은 0, 0, 0밖에 없는데 복소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죠. 자, 이거를 만족합니다. 우선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냐면 위의 식을 딱 보는 순간 식이 두 개네.
근데 모르는 문자는 알파, 베타, 감마 3개네?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를 이 위의 식만 가지고는 구할 수가 없어. 하지만 문자 하나를 줄일 수는 있어. 이런 느낌을 위에 걸 보고 가져야 됩니다. 소거를 할 수는 있어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알파분의 베타, 베타분의 감마의 바를 물어봤습니다. 혈례복소수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어떻게 한 문자로 한번 줄여봅시다. 어떻게 줄이려고 하냐면은, 알파분의 베타를 한번 구해볼까? 한번 구해볼까? 요거만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베타분의 감마바를 구하는데, 베타분의 감마를 구하면 이거 감마 자리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 되므로,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바가 붙어 있고 바가 붙어 있고 바가 붙어 있는 거니까 사실상 여기 주어진 식 자체도 감마를 소거할 수가 있습니다. 한 문자를 줄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알파, 베타, 감마 세 식을 다 구할 필요가 없이 요 값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알파, 베타만 남겨서 봤더니 이게 어떤 특징입니까? 이건 알파분의 베타죠. 이건 베타분의 알파죠. 역수 관계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알파분의 베타만 구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의 기본이 요걸 보면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식이 2개고 모르는 문자 3개니까 값은 구할 수 없지만 한 문자는 소거할 수 있구나. 자, 그럼 이제 알파분의 베타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 구하는 방법은 요 식을 갖다가 감마를 소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감마의 제곱은 감마 자리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요 제곱해서 는영이 되는 것을 풀면 됩니다. 이거 제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2알파 베타니까 정리하면은 2알파 제곱 2베타 제곱 2알파 베타는 0이 되고 2 사라지고 지금 알파분의 베타를 물어봤으니까 양변의 알파 제곱으로 나누시면은 요거는 1이 되고요. 이거는 알파분의 베타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가 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구할 수는 없지만 알파하고 베타의 비는 이렇게 생긴 식을 변형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요걸 내가 구하고 싶은 거잖아. 이걸 쌤이 x라고 놓으면 이 x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게 뭐예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 알파분의 베타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우리가 많이 봤던 그 이름도 유명한 오메가지, 오메가. 이 오메가가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알파분의 베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질문이 지금 예구하고 예구하는 문제지. 됐어요? 근데 방금 이걸 확인해보니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유명한 오메가라는 사실을 발견했어. 그럼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의 바가 되고 최종적인 질문은 이거 뭐라는 거야?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의 바 이거를 구하는 문제야. 되겠습니까? 근데 마이너스 좀 보기 싫으니까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의 바 이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됐죠? 근데 이걸 구하니까 이거는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 잠깐만요. 이거 잘못 말했네요. 잠깐만요. 이게 틀렸네요. 다시. 역수구나, 이게. 알파분의 베타고요. 그럼 베타분의 알파네. 오, 지금 실수했어요. 다시.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자,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 플러스 1의 바. 이런 거예요, 지금 문제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구하는 건데, 얘는 오메가 마이너스, 자, 오메가분의 1의 바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정 안 되면요, 여기서 오메가 구해갖고 대입하면 답이 나와.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했잖아. 뭐 했습니까? 오메가분의 1이 뭐하고 똑같았어요? 이거 오메가 제곱하고 똑같은 거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오메가 바하고 똑같은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뭡니까? 얘가 오메가 바야, 오메가 바. 이 안쪽이. 얘가 오메가 바예요, 오메가 바. 그것의 바니까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이기 때문에 이거 뭐가 똑같습니까? 이거 오메가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가 사라지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알파분의 베타를 구하는 것은 그냥 2차 방정식 푸는 거야. 근데 그걸 구해보니까 복소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켤레 복소수하고 그 다음 그 복소수를 식변형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실력편 문제니까 뭐 아주 제너럴하지는 않습니다. 좀 독특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분이 학습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복습 열심히 하시고, 자 다음 8단원에서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배우는데 요 판별식이 이제 근의 개수부터 시작해서 근이 실근이냐 허근이냐 그런 등등등을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중학과정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학습이 됐지만 그걸 조금 더 깊게 다루는 부분이니까 기대하시고, 자 선생님 8단원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